여러 가지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대세 상승장 정점이 왔는지를 점검해 봤더니 모든 지표상으로 봤을 때 정점은 오지 않았다라는 시그널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 우리가 사이클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정점 시그널이 뜨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눈여겨보시면서 남은 구간들을 잘 준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우리 크롱님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오늘 또 우리 크롱님들과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들, 그리고 알트코인 투자 전략들, 특히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알트코인 시장은 어떤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는가,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제가 늘 주말에 올려드리는 콘텐츠를 말씀을 드릴 때는 시의성을 좀 고려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방법론들과 전체적으로 큰 그림들을 같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촬영 시점이 아직까지는 잭슨홀 미팅이 끝나기 전 시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금요일 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변동성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열려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잭슨홀 미팅 하나로 모든 이벤트들이 끝났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앞으로 넘어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점부터 어떤 이벤트들을 주목하셔야 되고 알트코인은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은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과 그리고 내일까지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거시경제가 시장의 상황들을 완전히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거시경제에 따라서 지금 계속해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령 지난주를 한번 예로 들어 보면은 CPI 발표가 나니까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면서 랠리를 하다가 PPI가 나오고 나니까 금리 인하 힘들겠구나 하고 또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전히 거시경제를 가장 주목해야 되는구나, 이 부분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관점들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지 살펴봤을 때, 현재 시장에서는 세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들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연준이 고용과 물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 더 중점을 둘 것인가, 이 부분들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스탠스들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의해서 더 명확해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연준이 고용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 현재 비농업 고용지수가 많이 낮아지는 국면들을 보면서 고용이 꺾이고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게 됐을 때는 이후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관세가 더 중요하다, 물가가 더 많이 위험하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들이 더 늦춰질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에 덧붙여서 지정학적인 이슈들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될 것인가, 그에 따라서 유가가 안정이 되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시장이 또 좋은 긍정적인 호재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면서 또 같이 시장에서 등장하는 것이 AI 거품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현재 미국 주식 시장도 단기간에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왔었는데 그 부분들이 밸류에이션 상으로 버블이다, 이런 의견들이 또 나오면서 최근에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조정세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시장에서는요, 대기하고 있는 유동성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합니다. 유동성 관점에서 M2 통화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더 많이 확장될 수 있는 국면들, 그리고 머니마켓 펀드에도 역사상 가장 많은 자금들이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에서 지금 유동성이 고갈됐다, 이런 관점들보다는 뭔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을 때 더 본격적으로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유동성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면서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주목해야 되는 거시경제 이벤트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우리가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마무리가 된 이후에 8월 29일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 지표가 앞서 발표된 CPI나 PPI보다 더 중요합니다.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이고 가장 종합적으로 물가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결과들을 또 시장이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도 전쟁 같은 한 주가 될 수 있는데요. 9월 3일부터 해서 그 주에 수목금 3일 동안에 대거 고용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서 고용이 정말로 꺾이고 있는지를 또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요. 이 주간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주 쉬고 나서 9월 18일에 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여전히 80% 이상
금리를 9월 달에 인하할 것이다라는 관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 흐름들이 이어질지 한번 보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9월에 50bp 인하 가능성은 이제는 제기가 되고 있지 않지만 9월에 50bp를 인하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연준이 고용 침체를,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더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단계적으로 FOMC 미팅이 있을 때마다 점차적으로 이 금리 인하 기조를 가져가는 것이 더 좋다라는 부분들 강조를 드리고요. 만약에 파월이 시장 예상보다 더 매파적인 스탠스를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대세 상승장 전에 중요한 매직 기회로서 꾸준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알트코인 이야기, 이더리움 이야기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정도만 더 지표 살펴보면요. 코인앵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코인글래스라고 해서 선물 거래 지표들을 많이 소개하는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이트인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대세 상승장 정점이 왔는지를 점검해 봤더니 모든 지표상으로 봤을 때 정점은 오지 않았다라는 시그널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 우리가 사이클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정점 시그널이 뜨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눈여겨보시면서 물론 과거와 완전히 동일한 사이클 패턴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지표들을 유의미하게 바라보시면서 남은 구간들을 잘 준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더리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솔라나에 대해서도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만 한번 짚어볼 텐데요. 현재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관과 기업의 수요다.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기관들이 꾸준히 매집하고 있는 것들이 현물 ETF를 통해서 드러났는데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그 흐름들이 다소 주춤하면서 이더리움이 그동안의 강한 상승 랠리를 잠시 멈추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펀더멘털이 계속해서 강화가 되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장기 전망은 파란불인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바로 기업단의 움직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더리움 가격이 조정받는 국면에서도 계속해서 거래소 보유 물량은 꾸준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ETF를 중심으로 한 수요가 다소 주춤해졌더라도 계속해서 공급 부족이 함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가 어떤 결정적인 트리거에 의해서 수요가 반등하게 됐을 때는 공급 쇼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재무전략 관점에서 보유한 주체들이 전체 유통량의 3%를 확보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중에 비트마인이 152만 개, 샤프링크 게이밍이 72만 개로 사실상 거의 상당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개 회사는 본인들이 이더리움계의 스트래티지가 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크립토컨트가 보고서를 통해서 이 관점들이 사실은 양날의 검이다라는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기조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이런 스탠스들이 이 회사들의 주가를 꾸준히 부양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하지만 그런 추세들이 꺾이게 되고 어떤 하나의 유행으로서 지나가게 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지 못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참고로 그 분석 가부는 굉장히 좀 냉정한 평가들 그리고 시장에서 좀 베어리시한 관점들을 많이 제시하는 분석가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측면들을 반드시 고려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아크인베스트의 펀드가 비트마인의 최대 주주에 등극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요. 트럼프 일가의 월드리버티 파이낸셜도 최근에 1900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추가 매집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더리움을 전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다음으로는 펀더멘털 측면에서 한 가지 정도만 지표 살펴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현재 블록체인 수수료의 40% 정도를 차지하면서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절반 이상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들을 또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더리움의 수수료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기반들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얘기는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나오고 있는 이 수수료 관련된 수수료 매출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더리움이 중요한 입지를 가져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긍정적인 관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더리움 관련해서 좀 베어리시한 관점들도 같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이 가격이 한창 좋은 흐름을 가져갈 때 8월 내에 신고점을 경신할 것이다. 이 관점들이 폴리마켓에서 무려 80%를 넘어서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현재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28%까지 줄어들었고요. 굉장히 낮아졌을 때는 10%까지 내려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더리움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관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한번 지켜보셔야 되고요. 자, 다음으로는 시장에서 조금 더 우려 섞인 목소리로 바라보고 있는 지점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더리움의 언스테이킹 대기열이 사상 최대 규모인 38억 달러를 넘어섰고 평균 대기 시간이 15일 이상으로 늘어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언스테이킹을 한다는 것은 매도 물량으로서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매도세가 좀 가파르게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량들이 만약에 모두가 다 매도 물량으로 나오지 않겠지만 일정 부분 매도 물량으로 나왔을 때 이 수요들을 얼마나 잘 받아낼 수 있는지가 또 이더리움의 단기적인 가격을 견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더리움은 향후에 어떤 흐름을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들은 단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승의 포인트들이 더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펀더멘탈도 그렇고 기관 단위, 기업 단위의 매집 포인트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이더리움에 얼마나 순유입의 흐름들이 잘 나오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제가 라이브 스터디를 진행을 하면서 그 전주까지만 해도 3개월과 1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더리움의 순유입이 많이 나타나다가 7일과 24시간 기준으로는 순유출로 많이 전환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7일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24시간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이더리움에 가장 많은 순유입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알트코인 시장이 잘 나가다가 다소 주춤하는 움직임을 보이니까 역시나 이더리움에 가장 많은 집중이 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더리움이 알트코인에서 가장 안정적이면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코인이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솔라나 몇 가지 포인트들 점검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를 할 텐데요. 솔라나와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까지 조금 더 이어서 살펴볼 겁니다. 일요일에는 솔라나와 리플을 점검해 볼 테니까요. 오늘 영상에 이어서 내일 저녁에 올라가는 영상들도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솔라나도 이더리움과 사실은 비슷한 입지에 있습니다. 솔라나가 현재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나 기업들의 매수, 기업들이 재무 전략 관점에서 채택하는 그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현재 전략적인 솔라나 보유량이 무려 950만 개, 촬영시장 기준으로는 이 정도 규모에 달했고, 보시면 유팩시와 디파이 디벨롭먼트를 비롯해서 많은 회사들이 솔라나를 재무 관점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솔라나의 현물 ETF가 지금 계속해서 SEC로부터 연기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꾸준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관점이죠. 이 기점이 10월 16일까지가 마지노이기 때문에 그 전에 솔라나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주요 인사들이죠. 제임스 에이파트 같은 사람들도 10월 16일 이전에 솔라나가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솔라나가 지난 주말에 메인넷 테스트에서 10만 TPS 이상을 기록을 하면서 새로운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론적인 수치가 아니라 테스트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실질적인 TPS는 이거보다 훨씬 낮습니다. 4,000에서 5,000 정도, 그 정도 수준이고,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TPS는 그보다 더 낮게 책정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정도의 수치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향후에 솔라나가 나스닥 정도 기반이 되는 그런 인프라를 구현하겠다라고 하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알펜글로 업그레이드 같은 것들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으로서 정말 솔라나가 어느 정도로 기술력이 있고 빠른 체인인지를 증명하는 중요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토큰 터미널에서 최근에 리포트를 통해서 USDC 전송의 약 50%가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그리고 RWA와 관련해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그것도 월등하게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는 것은 이더리움이지만, 상승률 추세에서는 솔라나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보시면은 솔라나의 RWA 총 가치는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갈 때 125% 증가했지만, 그럼에도 절대적인 수치에서는 여전히 이더리움과는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는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모두 다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흐름들을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요. 내일 업로드되는 영상을 통해서 리플과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확인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알트코인 투자 전략들을 단단하게 세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크롱님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